문제, 우리 지역의 과제, 더 깊숙이 탐구하는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자,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침만큼 전쟁의 시간이 없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싶어요. 두 분은 이 알람 소리에 바로바로 반응해서 좀 일어나는 편이에요? 일단은 저는 알람을 1분 간격으로 맞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돈을 벌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나오는데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알람이 울리든지 말든지 그때 들리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엄마가 보면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한날 이제 눈을 떠보니까 1교시가 끝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되게 부랴부랴 학교에 갔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야, 1교시 받고 2교시 갑니다. 예. 역시 떠물러 이런 가야지. 경험들은 좀 있지 싶어요. 우리 주경 인턴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두 연구위원님들의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제일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얄밉다. 막상 날씨를 전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지각이라는 거를 하게 되겠구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알람은 첫 번째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새벽 4시. 또 우리 위원님은 다르잖아요. 또 이제 신혼이니까는 뭐 아유 오빠 일어나 달콤한 목소리에 눈을 뜨지 않을까. 결혼하면은 그럴 것이다라는 로망과 이런 것들은요 네. 금방 잠에서 깰 거예요. 그야말로 알람이 금방 울려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해보면 아니까 네, 그런 아이고. 생각은 안 해두셔도 될 것 언니 같습니다. 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 알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알람을 끄고 또 다시 잠들고 다시 알람이 울리면 또 끄고 자고 이 반복의 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잠에서 깨고 나면은 호르몬 수치를 낮춰놓고 잠이 들면 다시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데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성 피로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수면 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을 한 번에 동시간대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동일한 시간대에 한 번에 울리게 해서 한 번에 깨려는 습관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어렵죠? 자, 이야기하는 도중에 지금 알람 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따랑따랑 또롱또롱. 주경 인턴 마실 연구실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 가시죠. 출발 가시죠. 자, 갑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마실연구소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경주입니다. 경주 3cm입니다. 3cm.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고 10cm 알아요. 10cm? 아메리카노 좋아. 문제 연구소 좋아 살리고 왜안 이런 노래도 있었죠? 안 취했어. 아니 10cm는 아는데 3cm는 뭘까? 3cm.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순학생 모양으로 3cm짜리 뭔가 이렇게 캔디 같은 걸 만들었다. 첨성대 모양으로 3cm를 만들었다. 너무 괜찮아. 공황대 모양으로 오. 만들었다거나 그리고 핫한 기념품들. 괜찮네요. 그렇지. 응. 굿즈 같은 거. 굿즈. 왔네. 3cm 굿즈. 땡! 틀렸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3cm짜리는 굉장히 작고 소중하고 또 귀한 거예요. 이야. 그러면 요거네 요거. 다이아. 3cm 다이아면 그 얼마일까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럼 아닌데 경주니까 뭔가 또 유물을 발견하면서 금괴 같은 게 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3cm인데 3cm, 3cm 하면 그거 한 돈도 안 돼요. 3cm짜리가 여러 개가 발견될 수도 있지. 그럴까? 뭔가 소중하다고 하니까 뭔가 금 이런 걸 것 같은데. 딩동댕! 금이 맞습니다. 오. 금 3cm. 네, 금박 유물 한 점이 발견된 건데요. 오. 얼마 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16년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 중에 발견된 금박 유물 한 점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아주 작고 소중한 금박 유물인데요. 이거를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봤더니 대박. 이 작고 소중한 금박을 현미경으로 봤더니요.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0.05mm로 된 가는 선으로요. 새 2마리랑 또 단화라고 불리는 꽃무늬가 그 안에 예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유물을 출토했을 당시에는 2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무늬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걸 봐서 하나의 유물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두 동강을 다시 붙일 수 있게 두 개를 다 찾았다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현대 기술로도 이렇게 따라할 수가 없는 진짜 엄청난 기술이라던데 그럼 이건 어떤 장인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떤 장인분이 만들었을지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특별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지역으로 영덕으로 가겠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영덕은 미래형. 테스 형 친구? 테스 형. 그만. 그만. 아니구나. 뭔가 뭐 미래형 뭐 교육, 미래형 유치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미래형 관광, 오. 미래형 자동차, 미래형 최첨단. 뭐 수산 이런 거 수산업 그렇지, 막 이런 그렇지. 것들 미래형은 그냥 무조건 갖다 붙이면 다 왠지 좋은 느낌인데. 맞네. 맞습니다. 영덕군에서 이번에 과수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이축 사과원을 조성하고 지금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형 이축 사과원. 사과. 그러니까 뭐 사과를 재배하는 곳인 건 알겠는데 이축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합니다. 축이 두 개인가? 뭐지?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축입니다. 하나의 대목에 줄기를 2개 이상으로 만들어서 힘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원 관리도 편리하고요. 과수도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서 품질 또한 좋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뭐 농업하면은 뭐 스마트팜 이런 맞아요. 얘기만 많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무언가가 미래형으로 계속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사실 뭐 영덕도 그렇고 시골로 가면 갈수록 자꾸 고령화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을 지을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세대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힘이 들더라도 많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시스템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인풋은 적지만 아웃풋은 큰 이런 미래형 산업으로 영덕에 있는 농업인들이 크게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입니다. 포항. 포항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일단은 조금 젊은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석 의원은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실버 인구들이 좀 늘고 있잖아요. 퇴직 인구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퇴직 인구들이 좀 평화롭게 업그레이드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하거든요. 둘 다 괜찮은데? 그렇지. 역시 두 위원님들 또 존경합니다. 이렇게 젊은 층과 또 실버 세대들을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소망이 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포항의 업그레이드는요. 포항 사랑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입니다. 포항시는요 7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디자인의 포항 사랑카드가 출시되며 또 이를 기념해서 포항 사랑카드 5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항 사랑 카드가 충전을 하면 10%를 더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달 초 이 포항 사랑 카드를 받으려는 줄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역시나 또 치열하겠네요.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 선착순안에 들지 못해서 포항 사랑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면 그 교통카드 할인 혜택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행히 교통카드는 이 잔액과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연동되지가 않아서 편의점이나 티머니 충전소에서 원래대로 따로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탑재용 포항 사랑카드는 포항 시민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1인 1카드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카드가 2개 필요했거든요. 포항사랑 카드하고 대중교통 카드가 따로 필요했었는데 하나로 접목이 되니까 좀 더 간편하게 다니실 수 있겠다.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자꾸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네. 더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됩니다. 그렇지. 앞으로의 업그레이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바다 건너 울릉으로 가겠습니다. 울릉으로 울릉도 갑니다. 주객 전도입니다. 주객이 주객전도. 전도됐다. 뭘까? 주객전도? 이번 울릉군의 주객 전도는요. 여행자 센터를 말합니다. 여행자 센터, 오. 저동항의 여행자 센터가 새로 개관을 했거든요. 네.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에 준공된 이 여행자 센터는요. 최근 관광 안내소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 기업과 5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연간 1,800만 원이나 낸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여행자 센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건물 앞에 이 모 대기업의 상품이나 또 캐릭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안에는 상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릉군에서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관 최초의 울릉군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에서는 사기업 홍보관으로 변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기업과 또 군이 잘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뭐 일반 기업의 여러 가지 굿즈들을 팔 수도 있지요. 다만 여행자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그 역할에 맞는 것들은 충분히 바탕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주객전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소식을 곧 들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저도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비용들의 대부분은 뭐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지역의 뭐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기사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지켜주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저것 문제연구소 함께 끝까지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 울진 러브하우스입니다.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를 하면 따라라란따. 어머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지 러브하우스. 그렇지. 전 국민이 아는 프로그램 그 따라라라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울진군요, 모 기업과 함께 울진군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요, 2005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500가구 넘게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전에 이 러브하우스 프로그램 보면은 진짜 이 벽지를 바꾸고 맞아요. 가구를 하나 바꾸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특히 뭐 이것저것 지금 뭐 태풍도 오고 많이 오잖아요. 그 전에 다양하게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상자는 울진군 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 어르신들, 장애인 가정 등이고요. 먼저 복지팀이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고요. 꼼꼼하게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마지막 소식이 기분이 좋아서 훈훈했습니다. 훈훈하네요. 우리 주경 인턴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주를 시작으로 울진을 거쳐 오늘은 포항입니다. 민선 8기 우리 지역의 당선인들을 만나서 앞으로 우리의 4년은 어떻게 그려질지 릴레이로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포항 시민이에요. 십수년간 포항에 있으면서 포항의 다양한 변화들을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4년은 어떤 모습이 포항에 펼쳐질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바뀔까?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오늘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뭐 포항 시민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포항의 4년은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 이것저것 문제연구소가 준비한 특별한 만남. 민선 8기 당선인들을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그 세 번째 순서로 포항 최초 3선에 성공한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봅니다. 지자체도 무한 경쟁 속에 빠진 요즘, 경북 최대 도시 포항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강덕 시장은 과연 어떤 고민과 대안으로 그 여백을 채울까요? 그 해답을 듣기 위해 이것저것 문제연구소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포항의 4년은 어떤 미래가 그려질까요? 재선을 넘어서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를 넘어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소감을 좀 늦긴 했지만 좀 제대로 한번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포항 최초로 3선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3선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시민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깊은 또 무거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3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사실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당내 경선을 이제 또 겪으면서 굉장히 조금 힘든 시간을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었고 지금은 좀 어떤지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컷오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겪어내면서 시민들을 좀 더 생각하고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진정성 있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제 자신이 성숙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초선이 있고 재선이 있고 삼선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좀 궁금해해요. 삼선만이 할 수 있고 삼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미래를 궁금해하거나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포항이라는 도시가 이제 경북이 제일 큰 도시고 정말 시정을 실험, 테스트, 연습할 시간이었거든요. 또 경쟁이 굉장히 무한 경쟁입니다. 지금 네. 초선과 재선에서 익혔던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또 해결 방안,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삼선되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가속화해서 내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크고 그렇습니다. 어깨에 돌 하나 더 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 개가 지금 이제 얹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8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항은 지금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거의 제철 산업 중심으로 가던 것을 새로운 미래 신산업으로 이제 옮겨가자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2차 전지 부분은 제가 재선 시기에 어느 정도 완전한 기반을 갖춰놨습니다. 이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일자리라든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도시를 리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을 더욱더 올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할 정도로 저희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제 주어진 4년의 임기 동안 그 부분을 확실히 결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요. 2차 전지 관리센터가 착공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해주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저 볼밸리 산업단지에 2차 전지 관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2차 전지가 2015년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자동차.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것을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재이용할 건지 아니면은 전체로 완전히 갈아가지고 재활용을 할 건지 그게 여러 가지 자원 같은 거 새로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도 연구하고 해서 조그마한 허브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생길 수 있도록 또 그거와 함께 환경보호하는 2차 전지 재이용 클러스터 구축하는 거 그것도 함께 하면은 앞으로 2차 전지 부분은 우리가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이오, 헬스 분야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또 이 바이오나 헬스 산업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최선진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산업 쪽으로 가야 최선진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일자리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부가가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조금 늦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이런 데 비해서 바이오 산업이 조금 이렇게 처져요. 기술 격차가 우리하고 좀 더 많이 난다고. 우리 포항에 포스텍이 있잖아요. 엄청난 그런 그 생명공학을 비롯해서 공학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에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백신으로 올렸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이 백신의 백자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통탄할 일이거든요. 해서 우리가 기존에 구축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연구소들, 또 길러지고 있는 인력들 플러스 포항공대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이 백신을 만들고 신약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사과학자를 많이 만들어서 포항이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중심 의과대학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대 국정과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뤄낸 거거든요.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건강 향상, 의료비 절감, 국가 바이오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도시가 되겠다. 그게 일자리도 나오고 각종 시민 소득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해보고요.
사실 이제 생활 물가 올랐다는 얘기도 너무 많으시고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분들 특히 시민들 힘들다라는 말씀 많으세요. 그만큼 무언가 대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민들 좀 살기 좋게끔 이야기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금 방안이나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제가 선거 때 이렇게 다니면은 그 전통시장하고 골목 상권에서 직접 느끼는 건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뭐 계란값, 무슨 뭐 채소값 이게 거의 한 50% 정도 올랐지 않냐 이런 느낌을 맞아요. 갖는 거예요. 체감 물가는 상당하죠. 체감 물가 상당히. 그래서 밥상머리 물가 있잖아요. 네, 식탁 물가. 식당 물가가 네. 오르지 않도록 정부도 고민하지만은 소상공인들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보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이런 거, 또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상황판도 만들어 놓고 어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뭘 필요한지를 계속 광고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하겠지만은 저희들의 그런 물가 안정 대책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이번엔 조금 기대되는 게 있어요. 네. 드디어 이제는 영일만 대교가 되는 건가. 사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경북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이 영일만 대교를 다시 그랬죠. 네, 살리겠다라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엔 진짜 기대해도 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가 나서서 시민들이나 염원을 했고 그동안에 이게 이제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11년 그 전후에 그 국가 광역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종의 지금으로 표현하면 균형 발전 그거죠. 네. 그래서 34개의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많이 됐어요. 근데 몇 개 안 된 과제 중에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됐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된다. 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들 또 도청 함께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포항은 산업도시로서의 자부심이 있지만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게 다가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탄소 중립, 클린 도시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좀 들어볼까요? 산업도시는 필연적으로 환경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부와 함께 불편한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는 어떻게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또 탄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서도 산업을 잘 유지할 것인가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장들하고 협력을 해서 줄이는 효과를 계속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도 아울러서 하고 형상을 비롯한 수질 우리 그 형상과 수질 오염, 수온 오염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도 계속 제거를 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하는 거.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주거지에서 바로 나왔을 때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쾌적한 그런 느낌을 가져야 지속 가능한 도시,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웨이 사업도 아울러서 크게 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도시 가면은 나무도 많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도시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또 하천도 복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한동대하고 같이 해서 세계 시민도시 ESG 포항 이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갈 거거든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또 장애인,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포용 도시 개념, 회사도 각 지배 체제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또 지역 사회에 함께 한다든지 이 시민 의식도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하고 권한이나 이런 행사하는데도 배려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 어떤 세계 시민 도시 ESG 포항을 앞으로 해나가면은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포항이 참 살기에 편안하고 쾌적하고 좋은 도시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사실
또 유일하게 제가 여기서 학산천 밑에 또 들어가가지고 밑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보고 온 그렇지. 사람으로서 이 생태하천이 복원되면 어떤 느낌일까가 되게 뭔가 기대되고 되게 설렌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사실 뭐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요즘 뭐 스페이스 워크를 이용한다거나 스카이 워크를 이용하러 포항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 분들만 해도 다 그렇고 해양, 문화, 관광 이런 쪽으로도 좀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하천이 복원되고 그게 이제 녹색 수생태 여러 가지가 함께 복원이 되면은 또 배가 다니고 이러면은 그 자체로 우리 시민들도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족을 느끼면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유인책을 하나 우리가 만드는 게 있어요. 전시 컨벤션 센터. 우리 경주에 가면은 하이커가 있잖아요. 화백 컨벤션 센터. 네, 화백. 대구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엑스코가 있고 서울에 가면은 코엑스, 코엑스. 부산에 가면 백스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큰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그게 생기면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특급 호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부하고 해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영일대 해수욕장 뒤쪽에 네. 만드는 걸 지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놨어요. 또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바다하고 접해졌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 중에서도 이름난 곳이 될 것이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의 허브들이 생기면서 그로 인한 부가적인 우리 도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잖아요. 그렇죠. 목걸이가 벌써 싹 올라가는데. 일단은 상상했어요. 일단 맞아요. 관광으로 보면 이제 네. 체류형 관광으로 좀 도약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 타지의 시민들이 체류하고 싶은 곳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 어떨까라는 욕심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려면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유입이 되게 하려면 또 이 지역의 복지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정주 쪽으로 들어가면은 살고 싶은 머무는 쪽으로 가려면 교육 복지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부터서 여러 가지 이제 보육 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자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우수 인력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과거를 포스트에 앞으로 이전한다든가 그건 내년에 이제 내년 봄부터 이전해서 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국제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같이 어우러져 가는 그런 그 취약계층을 구제해서 가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이미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또 긴급생활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욱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복지비가 지출하는 비용이 전체 예산의 30%가 넘어요. 하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그 비중을 높여가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저희는 진행지가 있어요. 진행지가 없이도 지금 뭐 하나하나 질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게 삼선이죠. 아우, 이게 삼선의 그렇죠. 여유다. 삼선의 여유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잘못하면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8년 동안 시정을 해왔구나.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게 담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삼선이라는 야, 자 민선 8기 이제 앞으로 4년이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시민분들과 많은 약속을 또 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앞으로의 4년은 어떤 약속을 하고 싶으실까요? 예, 정말 과거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고 자긍심 넘치는 그런 도시로 꼭 만들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나 어떤 지역 도시의 어떤 공간 문제나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문제나 의료 문제나 교육 문제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이루고 싶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은 너무 집중된다는 거. 지금 우리 지역에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모든 비수도권이 다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동력, 시스템, 생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을 넘어서 대한민국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합을 해서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다. 그것이 지금 시대의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꼭 역할을 하겠습니다. 4년 후에 뭐라고 이야기 들으면 아 내가 참 잘했구나 싶을 것 같으세요? 사심없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일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4년 뒤에 꼭 많은 분들의 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으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공약들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도 살고 있는 포항이에요.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더 바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